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8일 수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오랜만에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과 미국의 전쟁, 게임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란이 미국의 어떤 이라크에 있는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네요. 코스피 지수가 2151.31로 전일 대비 1.1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3.39% 빠진 640.9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장 또 이슈가 있고 가장 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또 이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요.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굉장히 하락을 했고 네. 뭐 대부분의 아시아의 지수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쟁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겠죠. 이제 네. 뭐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그 이름이 뭐예요? 솔레이마니? 네, 솔레이마니. 뭐 이상한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사령관을 일단 죽였잖아요. 네네. 드론 폭격을 네. 했죠. 이게 네. 타격을 해서 죽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야기한 게 그 사람이 수일 내로 미국을 공격할 그런 계획이었다. 어떤 계획이 있었다. 네네,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어차피 없애야 될 사람을 없앤 것이고, 네네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네네. 이렇게는 안 된다. 잔인하게 보복하겠다. 네네네. 해놓고서 이제 장례식이 오늘 끝난 거예요. 오늘 네. 8일이죠. 네, 오늘 끝났어요. 8일입니다. 네. 오늘 끝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국방부에서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장례식까지는 괜찮을 거다. 네네네.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보복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복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네네. 모습이 있을 것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반으로 나눠져 있었죠. 공격할 것이다. 네네. 아니면 이번에 공격하게 되면 큰일 난다. 네네네. 공격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있다가 오늘 오전 한 11시, 12시쯤 됐는데 이제 속보 날아왔잖아요. 네네. 이제 미사일을 13발인가 쏴가지고 네네. 이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공격 딱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란만 계속 떠들었죠.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지금 네. 자기들 주장으로는, 네, 네. 네, 자기들 주장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주장으로는 요번 미사일로 인해서 우리 미사일을 미국이 하나도 요격을 못했고, 첨단 체제가 방어 체제가 있는데, 네.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서 걸리지 않아서 미사일이 하나도 요격도 못당했고, 요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이 80명이 가량 정도 사망을 했다라는 일방적인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좀 네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공격해야 되는 그 네네네. 명분이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 했겠죠. 네. 그리고 미사일을 쐈어야 돼요. 안 쏴고 그냥 넘어가면은 얘네들 갖고 웃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솔레이마니라는 이 총사령관 발음 네네. 어렵네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2인자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왔던 아주 정도의 핵심 사람이니까. 세력이기 네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죽은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그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네네네네. 거랑 마찬가지인데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사일을 쏘긴 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미군 기지 주변에다 쐈다. 쏘기는 쐈는데 직접 타격을 한 게 아니라 직접 타격이 네. 간접 타격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한 이야기가 우리는 쐈다. 그래서 미군 기지를 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맞은 것 같지는 않고요. 기지를 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만약에 우리를 반격을 할 때 네네.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공격 대신에 뭐 테러를 네. 하든지 그래서 뭐 가능하겠다. 아랍에미리트가 네. 만약에 너희들이 참전하게 되면 두바이가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니네 이제 네네네. 끝장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말만 들어보면 이란이 세계 최강국인 줄 알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사실 말이 상황이죠. 안 되는 네네. 이야기고요. 네. 뭐, 공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연합군을 상대로서 이길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연합군뿐만 아니라 미군 자체를 이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네네.
지금 이 이란이 하고 있는 이런 성명의 발표는 자국내 국민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네. 우리는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맞대응을 해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혔다. 미군의 어떤 항공기라든지 드론도 네. 박살을 내놓은 상태고 우리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들 걱정 마라. 이런 거고요. 네네. 지금 사실 이제 뭐 방송을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직접적인 피해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런 거 없는데? 라는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란 내에서는 어차피 언론이 통제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어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정말로 네네. 미국인이 저렇게 80명이 죽었다. 미군이요. 8명도 아니고 만약에 네. 80명. 그다음에 뭐 헬리콥터나 이제 드론 이런 군사 장비가 없어졌다. 네네. 사실 이거 파손이 되었다. 네, 말이 안 되는 게 15발 나갔는데 네.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걸프전 때도 이라크에서 날아가는 스커드 미사일을 다 때려잡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엄청나게 좀 발전된 이 상태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미군은 분명 반격합니다. 그렇죠. 네. 미군의 자산과 인명이 이제 피해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린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첫 번째는 제가 그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란이 한데 뭉쳐가지고 네네네. 12월 말에 군사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미국에게 대항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다. 그 목적도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란을 때린 거죠. 중국한테 걸 수는 없고 러시아를 그렇죠. 타격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란 갖다 때린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 러시아 니네 까불지 마라. 딱 딱 본보기로. 입막음 되는 네네네. 거고요. 한 가지는 이제 북한. 야, 북한 니네 이란이랑 비슷하지? 잘 네. 봐라. 우리가 가서 드론으로 그 핵심 인물만 가서 타깃해 주겠어. 김정은도 숨을 데가 없는 거야. 네네네. 조심해라. 네. 그러면서 계속 한쪽으로 이제 대화 이야기 또 하고 있는 모습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부분이죠. 석유. 네네. 지금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엄청나게 뽑아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란이 이제 그 이란 앞바다가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네네네. 여기를 이제 딱 그 막아버리게 봉쇄. 통제해버리게 되면은 공급이 딸리게 돼요. 네네. 그거를 미국이 걱정 마, 우리가 셰일 오일로 보충해줄게. 보충해줄게.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그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뭐냐면 네네. 탄핵과 아.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싹 들어가 버리는 얘기죠. 전쟁으로 덮어버리면. 네. 네,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닌가요? 지금 이란과의 어떤 부분들이 긴장감 딱 조성되니까 여기 지금 대통령이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한다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대선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되고 그렇죠. 이 탄핵 얘기가 쏙 네.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끝나버린 겁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보복을 일단 미사일 쏘는 것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지만 네네. 이게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 따라서 네. 이 결과치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만은 뭐 이렇게 정말로 대단한 어떤 그 피해를 입었다거나 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라크에서 네.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거는. 네. 네네. 이라크 나왔었죠. 네네. 그 대통령인가요? 부통령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서한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이다.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전문가들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네.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군은 어디로 가냐? 그렇죠. 어딘가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라크 전쟁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라크 정부를 붕괴시키고 거기에 미군 주둔시켰잖아요. 네네. 이란과의 어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란 정부를 붕괴시키고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가게 되면은 미군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떤 무서운 거죠. 원하는 네. 것들을 다 이제 포섭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네. 미사일 한 방으로 이제 해결 다 하는. 네. 네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이란이 미군을 갖다 때려버렸다 그러면은 네네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네, 없죠. 절대 이길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미군으로 하여금 이란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고요. 네네. 미군이 집결해가지고 들어가자.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란은 쉽게 공격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는 없고 주변에 갖다 때렸다라면 명분은 살리고 그 다음에 저런 뉴스 뭐 80명이 죽었든 뭐 800명이 죽었든 자기들 마음대로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놓든 뭐 자기들 좀 일반적인 그죠? 상황이니까. 근데 이란 국민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피해 없었다. 그럼 명분이 없죠. 공격할 명분이.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만약에 저 피해의 어떤 부분들이 진짜냐 아니냐의 어떤 진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국지전이냐 지금 뭐 52곳
쉬운 두 곳을 뭐 타격하겠다 정면 타격할 수 이야기하겠다 있겠다. 뭐 네, 준비 나왔어요. 중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액션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즉각 반응입니다. 즉각 반응이겠죠. 네. 그냥 때리지 않고 있는 애들도 가서 때리는 그런 애들인데 맞고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상황은 아마 이란의 공영방송이 뻥을 쳤거나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네네. 전면전까지는 아니고 그냥 국지전 정도, 국지전 정도. 또 나오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축소될 수가 있겠죠. 뭐 일단 이 전쟁 얘기가 나와서 네. 뭐 어떤 언론에서 좀 이렇게 좀 오버해서 네네네. 반응을 좀 내놓고 더 많은 쪽으로 이제 영향이 가지 않는 쪽까지 막 이렇게 네. 끄집어내서 아주 무섭게 하죠, 지금. 무섭게 하고 네. 있는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빨리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1800까지 떨어진다. 1800이 야, 오늘 2150일인데. 와, 내가 공포심 엄청나게 자극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좀 네네네. 해봐요. 만약에 이런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큰 손 쪽에서 그런 뉴스를 흘렸다. 그러면 뭔가 의도가 되지 않았나. 네. 그 생각도 좀 들어요. 뭔가 숨어있는 어떤 그런 네. 어떤 것들이 있지 않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나쁜 그런- 놈들 아주 그냥. 네.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네. 안 하는 게 그렇죠. 지금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공포심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팩트 네, 그대로 네. 보시면 될 거고 일단 뭐 게임이 안 돼 어른과 아이의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될 것 뭐 같습니다. 이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불안정한 건 맞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 대한 변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뭐 이렇게 뭐 이란이 모든 걸 뒤집어 엎는다든지 이렇게 네네. 될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물론 이제 중동의 석유라는 그런 네네. 에너지 자원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생각으로 빨리 정리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또 있는 팩트 그대로만 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해외 이란 얘기, 미국과 이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오늘 신고가 행렬을 쓰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네. 야, 이거 좀 의외라고 좀 생각되었던 게 좀 너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잠정 실적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 장중 신고가인 57,400원을 터치를 하고 네네. 1.79%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전부터 좀 세게 이제 강하게 좀 나왔던 흐름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7일날 발표될 줄 알았더니 8일날 발표가 됐네요. 네네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이제 6조 5천억 정도. 네, 영업이익이. 근데 그 정도만 나와도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7조를 넘어가 버리니까 뭐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매출은 좀 줄어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 이런 실적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좋은 네. 기대감을 줬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네. 일단 뭐 실적이 좋게 나왔고, 여기다 반도체 업황 호전, 그 다음에 네네. 1분기 더 좋다, 올해 더 좋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CES, 네. 그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박람회가 이제 네. 또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삼성 박람회로 불렸었대요. 네. 삼성이 그냥 다 주름 잡고 있었기 음.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애플까지 참여한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판이 더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보여줄 만한 것들, 또 LG전자 보여줄 만한 것들이 또 굉장히 네네. 클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건 지금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이 되는 것들은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자율주행, 네네. 그 다음에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네네. 뭐 TV들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뭐. LG는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내려가는 그런 TV였고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모듈을 하나씩 모자이크처럼 붙이는데 그게 한꺼번에 한 TV로 만들어지대요. 신기하더만요.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종인 줄 알았어요. 들들들 뭐 말리기도 이런 하고. 네, 대단한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시장에 좀 퍼지게 되면은 네네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네네. 네, 이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긍정 작용될 거다 생각하니까 매수가 많이 몰리지 않았는 생각됐고요. 네네. 뭐 생각했던 대로 실적도 좋다. 이런 부분이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분은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네. 삼성전자를 통한 네네. 방어에 대한 어떤 포지션도 있지 않았을까. 네네네. 그런 판단도 좀 듭니다. 네. 네, 시총 1, 2주인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네네. 지수를 좀 하락하는 것들을 좀 방어를 하는 모습들. 네. 오늘 SK 하이닉스도 장중 99,500원. 역사상 이제 역신이라고 하죠. 증권사에서 쓰는 산업. 네.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는데 네.
야,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 두 종목 빼고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눈에 보이는 약간 착시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들만 꽉 붙잡고 있어버리면은 네네네. 이 지수 같은 흐름들도 크게 변동성 안 보이거든요. 대신에 네네. 개별주들은 이제 좀 피곤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네. 하락세를 좀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중동 악재에 대한 것에서 비로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네. 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문제 없이 해결만 된다면 네, 더 이제 네. 한 번 더 반등이 더 세게 나오겠죠. 네, 더 그러니까 세게 나올 수 있는 모습.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게 시장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네네. 네, 그걸 계속 걱정했잖아요. 왜냐면은 내일이 또 1월달 옵션 만기일이 네, 네, 네.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것들도 염두를 해뒀었거든요. 이거 지금 내려올 거 다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네. 이게 얼마나 또 이제 지금 내려올 만한 빌미가 없었는데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참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그런 격이 된 거죠. 네네네.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조정을 돌아야 도와준 거. 될 이유가 네네.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버틴 종목이 뭐냐? 또 이제 밑으로 잘 파고 들어가서 다음에 나갈 종목이 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챙기셔야죠. 여기 충격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동 갈등 때문에 이제 망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 앞에 공원에 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네네. 엄마와 할머니가 네. 할머니와 아들이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할머니와 아들이. 네, 할머니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 아들은 그 돈 거의 부동산에 하지 말고 부동산 끝물이다. 음. 그 어머니 귀에 들어갔으면 그거 끝이에요. 네. 어서 배운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그 돈 주세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야 지금 시장 이게 IMF가 온다고 난리가 아닌데 무슨 주식을 하고 있냐. 네네. 그래서 막 싸우시는 거 봤는데 네. 참 이럴 때 네.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부자빠님 네. 방송을 딱 들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아드님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네, 뭐 몰빵이나 이런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몰빵하시면 네. 안 되고요. 항상 이제 비중을 잘 나누셔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사기 좋은 시기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 잘 골라보세요. 네, 뭐 시장이 하락할 때 강한 종목이 강한 종목일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시장이 조정할 때 빌미를 맞춰서 더 조정을 잘하고 그렇죠. 반등으로 튀어나간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부자빠님 열린 강의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서 네. 힌트를 드렸고 오후에도 또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학교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요, 네. 장이 빠질 때 오히려 또 신나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오전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세일하러 가자, 세일, 뭐, 세일이 네. 사러 나왔으니까 가자. 그죠? 싸게 나왔으니까 네. 사러 나가는 거죠. 신년맞이 대 박연세일 아닙니까? 그러네요. 12월 달에도 한번 네. 또 세일을 해주고, 네. 연말에 세일을 해주고, 1월 달에 또 한번 세일을 해주고. 근데 전체적인 지수를 봐도 큰 흐름은 아직 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추세는 아직 단단하고요. 네네. 지지선도 꽤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단박에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조정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네. 뭐 지금 자리를 잘 마무리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면 언제 그랬지? 그때 살 걸이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오늘 두 가지 큰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어떤 전쟁, 악재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잠정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런 어떤 돌발 악재, 걱정을 먹고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네.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구호는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